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창살을 통해서 침입했다. 헛기침 사건이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시하부 적기침 사건에서는 이 착수 시기를 주거 침입 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X 2번 갑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가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는데 이 죄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를 개시했을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주거침입을 해서 추행을 할 때,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X. 자, 3번 가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착수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맞아요? 소송사기의 착수는 소재기시죠. 소재기시란 말은 허위의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X.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왜? 소재기시. 그쵸? 그러니까 허위의 임차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이때 기망행위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4번을 보면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12번 갑니다. 자, 유명한 판례죠. 체포죄인데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을 보면 자, 피해자를 끌고 갔거나 일시적인 자유박탈에 그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입니다. 자, 2번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가 된다. 맞죠? 이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에 있어서의 기수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거나 인도를 받았을 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받은 것은 미수가 되겠죠. 3번입니다. 소를 제기했죠? 그럼 착수가 되는 것이고요. 확정 판결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집행이 아닙니다. 집행시가 아니고 확정 판결 받으면 기수입니다. 자, 4번 입금 받았죠? 입금 받게 되면 즉 통장에 돈이 꽂히면 검사는 기수가 됩니다. 미수가 된다는 말은 틀렸고.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공범관계죠. 배임 수재죄 증재죄에 있어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즉 책임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성까지는 위법행위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은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이 병에게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적용될 여지가 있죠. 그쵸? 대항범인데요. 내부 가담자에게는 내부 가담자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부 관여자일 때에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3번 대항범이죠. 밑에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 방조한 자에게도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처벌 규정이 없는 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교사 방조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공인 중개 의뢰행위죠. 이 의뢰행위를 중개행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무등록 중개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중개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중개 의뢰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는 자가 이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 보면요. 자, A가 행인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자, 의사 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을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에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라 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의사 연락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A가 사망했죠. A가 사망했는데 왜 사망했습니까? 을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고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A가 왜 사망했는지는 원인 관계가 판명된 겁니다. 갑의 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을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사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인 관계가 불명한 것이 아니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263조는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보면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연락을 받았다는 말은 의사 연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범 문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3조가 적용된다는 말도 틀린 거고요. 자, 3번을 보면 자, 갑이 상해죄의 고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을은 폭행고의죠. 그렇죠? 갑은 상해고의, 을은 폭행고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후 A는 사망하게 되었는데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게 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263조가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상해치사, 폭행치사죠. 상해, 여기 사망이니까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상해죄 동시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263조를 적용하죠. 그래서 갑은 상해치사, 을은 폭행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을 보면 지금 살해하고자 하였죠. 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고의입니다. 살인죄의 고의에는 263조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몇 조가 적용됩니까? 19조가 적용되죠. 19조는 각각 미수로 처벌하죠. 그래서 보면 다리에 적중되어 A가 상해를 입었는데 죽진 않았네요. 그렇죠? 살인죄의 고의로 빵 쌌는데 상해를 입었으니까 살인 미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누구의 행위인지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갑과 을 모두에게 살인 미수가 됩니다. 19조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 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1번 보면 자, 소유자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될 뿐이지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아닙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성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형법 총칙 33조 본문을 적용하면 비신분자도 즉 소유자 아닌 사람도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X. 자, 2번 갑니다. 자, 엄마죠. 엄마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보통살인죄로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존속살해죄로 성립하고 처벌은 보통으로 합니다. 판례에 따랐을 때.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을 보면 여기 아버지인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와 함께 살해했다. 근데 범행 당시 을은 그 A가 갑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식은 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15조를 적용해서 15조 1항을 적용해서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을은 자기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갑도 보통, 을도 보통이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지웠습니다. 33조 법문이 부진정 신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적용된다는 견해가 판례죠.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게 한 경우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한 경우에 그 신분 없는 갑에 대한 과형은 처벌이죠. 과형은 단순살인죄의 정한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렇죠. 판례나 통설이나 모두 다 처벌에 있어서는 단순으로 합니다. 다만 성립에서는 차이가 있죠. 이 부분처럼, 요 2번처럼. 2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내에게, 엄마에게 있어서 엄마가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처벌은 보통이 되지만 성립은 존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성립에 있어서 판례와 학설이 달라지는 거지. 성립에서만 달라지는 거지. 처벌은 똑같아요. 필기하면 판례는 성립 처벌 그리고 통설은 글씨가 좀 엉망이 되는데 성립 처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보통살인 존속이죠. 존속살해죄 여기는 보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처벌에 있어서는 판례도 보통, 통설도 보통입니다. 처벌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성립에서만 여기는 존속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보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가면 출제 많이 됐던 겁니다. 다른 종류죠? 라고 했을 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의 최종의 범죄 행위 시의 종류가 됩니다. 자, 2번을 보면 관세포탈죄죠. 관세포탈죄의 죄수는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수입했기 때문에 구성요건 충족 횟수가 3번이죠. 3번이기 때문에 3개의 경합범이 됩니다. 그렇죠?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세포탈죄의 죄수는 땡땡 구성요건 충족 횟수입니다. 자, 2번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 계속범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죄가 된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4번 지문 여러 사람 각각 그리고 제공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설령 단이라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위에 짓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여러 사람 각각 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됩니다.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보면 중요한 판례입니다.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대가라 했는데 작년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이것이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즉 웹사이트는요. 이 웹사이트에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이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도 보시면 받은 취지라고 했잖아요. 받은 취지에 따라서 제공했다는 말은 소비 일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뇌물 제공자의 취지에 따라서 내가 제공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소비의 일종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제한 나머지만을 몰수 추징한다는 지문은 맞는 겁니다. 자, 1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나머지가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부죠. 포괄일제라서 그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뭐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강의라 기출 지문에 다 있는 것들이고 보시면 돼요. 자, 강론갑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생일빵 알죠? 생일날 축하한다고 애들 막 때리잖아요. 생일빵인데 폭행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정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예외적으로 전화기를 썼다 할지라도 폭행이 될 수가 있죠. X. 3번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압됨을 요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시킬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은 맞고. 자, 20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보면 해방감경 규정이죠.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 규정인데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약추인죄, 여기도 약추인죄죠. 인신매매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질강요죄도 있고요. 상해치상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감금죄와 인질강도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쉬운 판례들이라서 생략합니다. 자, 강간죄 가볼까요?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폭행 협박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교 이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든지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즉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죠.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반항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은 많이 봤죠?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X. 천유학 파열은 강간치장죄가 되죠? 틀렸고. 4번을 보면 약물을 썼죠? 약물을 써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그것도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까요? 자, 3번 보시면 비평자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했다면 주관적 의견은 의견이죠.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적시가 아니죠. X.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23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 보면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업무는 아니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고 실제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 것도 위계는 아니죠. 자, 3번을 보면 여러 차례 현금으로 입금을 했다. 그쵸? 1인 한 번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정하기 위하여 쪼개기 송금한 거죠. 이 부분이 쪼개기 송금입니다. 쪼개기 송금이 위계일까요? 위계예요. 위계 아니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 너 이 일을 해 라고 시켰습니다. 업무 관련된 분야에서. 격리 아가씨한테 너 격리 이 일을 좀 해. 학원 원장이 라고 했을 때 그게 업무방해죄냐고요. 그렇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명령이 불법이 아닌 이상,
그쵸? 부당하지 않은 이상 따라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을 때 위력이 아닙니다. 자, 24번 가볼까요?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X. 자, 이미 유죄 판결 받았죠. 그러면 퇴거해야 되는데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의 주거에 거주하였다면 또 다른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퇴거불응이 되는 게 아니고, 퇴거불응은 적법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죠. 근데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되질 않아요. X. 자, 요 판례도 최신 판례인데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상충하는 사안이어서 세차업자가 지금 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위반하여 또는 법원의 결정에 위반하여 들어갔죠? 라고 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이 결정권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것이지 단독 몇 세대인 세입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거주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다른 남편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둘은 부부였는데 이 와이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그렇죠? 공동주거였는데 그랬을 때 남편이 이에 대항하여 그 장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설령 이 아내가 잠금장치를 했습니다. 잠금장치한 것을 손괴하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역시 주거침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이 옳고 리을이 옳습니다. 먼저 1번 유체성설이죠. 유체성설은 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예외 규정으로 본다. 그쵸? 특별 규정으로 보죠. 예외 규정,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이 유체성설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만 재물이라는 견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우리 통설과 판례 취하고 있는 것이 관리 가능성설이잖아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이 346조는 당연 규정, 주의 규정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죠. 자, 지불각서는 재산상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재산상 이익 관련해서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상 유효함을 요하지 않죠. 자, 이 판례도 많이 봤을 겁니다. 쌀을 약간씩 발췌했다라고 했을 때 절도로 봤습니다. 횡령 아닙니다. 자, 어떠한 물건을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면 절도가 되죠. 절도.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지 않아요. 행위 당시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됐다 안 되었다는 라고 하는 것은 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동업체네요. 동업 공동 소유 형태죠. 공동 점유가 됩니다. 그 물품이 원래 소유자의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이 공동 소유, 공동 점유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X.